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한국, 미국 그 동맹, 강력한 동맹으로 마치 이제 혼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혼을 내줄 수 있죠? 그게 그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우리 안보 정책의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 핵무기라든가 어떤 그 또는 ICBM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해서 그러니까 공유하거나 관여하겠다 이건데 이건 뭐 짝사랑이죠. 미국이 그렇게 해줄 리는 없지만은 그런데도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를 쓰다 보면 미국이 다른 거 정도는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계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말로 정치적으로 공약하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미국의 전략자산 A, B, C, D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런 상황의 초기에 아니면 사후에 이렇게 한반도에 어디까지 전개해 주는 걸 계획으로 잡자. 이걸 작전 계획화하자.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9월 16일 날 열린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에서는 원래 우리가 대표단이 가서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이 전략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게 아니라 우주 사이버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근데 그거 원래 얘기되고 있던 거예요. 우주라는 게 뭡니까? 위성 정보 얘기하는 거고 사이버라는 거는 그 유사시에 전자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미 간에 앞으로 좀 들여다보자고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근데 그게 무슨 억제력입니까? 그건 대응력이죠. 억제력이 하라고 하면은 어떤 핵이나 그에 버금가는 어떤 그 강한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억제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면을 미국은 정치적 공약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는 군사 계획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우리 삼축 체제를 합치면 그러면 한반도의 억제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뭐 그런 부분에 응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한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면 동아시아 전체 미국의 어떤 안보 정책이 통째로 근원적으로 변화를 가하는 건데 뭐 일본, 인도, 호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국에 그런 특혜를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이상적인 얘기고 거기에다 우리의 삼축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그렇죠. 저기 밤 11시 40분에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한 우리 현무 미사일이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가더라고. 난 그런 미사일은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신형 미사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쏘면 앞으로 가다 추력이 모자라 떠들어지는 건 봤다고. 2017년에 현무 미사일이 바로 그렇게 해서 동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해안가에서 바다로 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국 바다에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바다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륙을 향해 가지고 오히려 쏜 지점으로부터 1km 후방에 가서 떨어졌는데 이런 황당한 사격은 내가 보다 처음 봤는데 이게 한 발에 40억짜리 미사일입니다. 현무2C가 한 발에 40억짜리 미사일이고 워낙 고도 정밀 미사일이라서 평소에 진공 포장을 해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애지중지 아주 신주무시듯 관리했다가 유사시에 포장을 뜯고 이제는 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탄두를 갖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날아왔다는 게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게 얼마나 위력이 강하냐 하면은 그 탄두 안에 960개 가량의 자탄이 숨어 있어요. 이게 폭발하면서 공중에서 일제히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 폭탄은 땅에서 터져 위로 이렇게 파편이 튀면은 납작 엎드리면 그 각도 아래는 생존하는데 이거는 위에서 샤워처럼 뿌리기 때문에 완전 초토화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생존 못해요. 그 넓이가 축구장 3-4배 달하는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을 파괴하는 이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화면에 뭐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무기 체계가 앞으로 쐈는데 뒤로 갔다. 이거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 골프장에 떨어져 있길래 망정이지.
그 군부대 막사라 그 바로 그 군부대 옆에가 민간인 마을이거든요. 도심지예요. 거기 떨어졌더라면 이건 뭐 상상하기가 끔찍할 정도의 재난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약간 뭐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매우 심각한 일이고 우리 군에 대한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과거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고가의 고급 첨단 정밀 무기 뭐 많잖아요. 많이 네. 들어와 있는데 이거 관리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훈련 제대로 안 되고 경험이 미숙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총체적인 부실이 이번에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과거에 이제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국방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비비를 끌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해서 북한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갖추겠다고 보고하고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도 2012년에 이제 개발이 된 걸 보면은 MB 때 착수를 한 거고 그때 유도탄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그게 오늘날 미사일 전력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로서 방어한다. 물론 그때 공군에선 싫어했죠. 이런 건 항공 전력으로 제압해야지 왜 육군이 비대화되냐. 이래가지고 각군 간에도 아주 갈등이 심했던 사안인데 이게 수백 발 단위로 확보된 게 아니라 수천 발입니다. 이 물량이 가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군비 증강이 있었고 그게 이제 미사일의 갑작스러운 그 확장으로 일어난 거예요.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46일이 약천호입니다. 근데 공군기는 비가 오면은 작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은 비가 와도 쏜다. 이러면서 이제 벅벅 우겨가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역 관리도 공군이 주도하던 걸 육군으로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도 육군이 지배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미사일 쏴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전투기나 항공기는 다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의 주도권이 육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확대시켜왔다. 그런데 이것에 내실 있는 어떤 실효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런 짓을 했느냐. 이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이건 적어도 해군이나 공군의 전략가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밀 타격은 역시 항공력이나 첨단 자산에 의해서 해야지 미사일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있었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 문제 역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무 미사일은 제일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시험 평가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그렇게 유도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치졸한 정쟁입니다. 아주 비열한 정쟁이죠. 물으려면 이명박한테 물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이 육군이 이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해서 조직을 팽창시키는데 이 미사일만한 효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팽창에 치중을 해왔고 질적인 어떤 강화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이런 참사의 배경이 아닐까. 뭐 국산이냐 아니면 뭐 외국산이냐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창설되지도 않은 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가 공군의 오래된 어떤 비행단이나 작전 사령부보다는 육군이 아무래도 새로 창설돼서 운영을 한 10년 남짓 해온 부대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랜 기간의 전통에 축적된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좀 불리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유지 관리하고 하는 건 민군이 협조해가지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가져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한데 일단은 많이 확보하고 보라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자꾸 그 시험 평가나 이런 경우도 부실하게 하면서 어떤 많이 일단은 무기고를 채워넣는 쪽으로 전략 증강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내실이 결여되고 또 이런 걸 전비 태세 검열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서 그 준비 태세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렇게 기상천외에서 지금 외신에까지 화제가 된 뒤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출현이라는 거는 우리 군의 그 어떤 준비 태세의 품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여주기식 안보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삼축 체계의 핵심 무기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삼축을 강화해서 북한을 억제하겠다고 했던 그 말의 신뢰성 이걸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아니 댓글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군을 선제 타격했다. 뭐 이런 댓글도 날라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이게 무기나 이 어떤 우리 준비 태세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대기된다면은 그 뭐 정부가 삼축 체계 얘기하고 이래도 먼저 북한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이건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에 이거 만평이나 이런 거 나올 거거든 이거. 응? 그 친구들이 또 그 가끔씩 그 촌평 날리는 거 보면 아주 네. 그 정말 날카롭잖아요. 네. 응? 한마디로 탁 아니, 풍자도 잘하고. 그 욕하는 거 보면 기상천외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한마디 한 게 인상적이었는데